나이 들어 깨달은 겸손한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겸손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년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한 장을 넘기면서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것들입니다. 자기 자랑을 삼가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고 그때마다 저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 진짜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성과를 이루더라도 그 공을 팀원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이 들수록 겸손함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보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겸손하게 성과를 대하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맹자라는 철학자는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런 겸손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더 큰 지혜를 추구하려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겸손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겸손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혁신의 대명사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제품과 팀을 강조했어요. 위대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팀이 함께 이뤄낸다는 말을 자주 했죠. 이 말은 그의 겸손한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이 과도하게 자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긴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팀원들이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역할을 했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을 더 잘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전부터 겸손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맹자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하면 결국 더 큰 성공과 존경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겸손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가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겸손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가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항상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일이었죠. 처음에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몇 가지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팀원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제 실수를 인정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어 맹자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더 성숙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회복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앨론 머스크는 현대의 혁신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항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초기 로켓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그는 실패는 옵션이다. 여기서 배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스페이스X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명확히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세요. 타인의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몇 년 전, 그때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어요.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는 타인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존중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칸트는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NVC 이론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은 이해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현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로 유명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프라의 이런 태도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경과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이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세요. 이는 서로의 존중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팀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까지 모든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늘 배울 것이 많죠. 이런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더 큰 지혜와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겸손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겸손한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겸손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년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한 장을 넘기면서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것들입니다. 자기 자랑을 삼가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고 그때마다 저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 진짜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성과를 이루더라도 그 공을 팀원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이 들수록 겸손함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보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겸손하게 성과를 대하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맹자라는 철학자는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런 겸손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더 큰 지혜를 추구하려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겸손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겸손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혁신의 대명사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제품과 팀을 강조했어요. 위대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팀이 함께 이뤄낸다는 말을 자주 했죠. 이 말은 그의 겸손한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이 과도하게 자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긴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팀원들이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역할을 했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을 더 잘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전부터 겸손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맹자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하면 결국 더 큰 성공과 존경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겸손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가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겸손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가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항상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일이었죠. 처음에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몇 가지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팀원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제 실수를 인정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어, 맹자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더 성숙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회복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앨론 머스크는 현대의 혁신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항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초기 로켓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그는 실패는 옵션이다. 여기서 배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스페이스X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명확히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세요. 타인의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몇 년 전, 그때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어요.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는 타인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존중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칸트는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NVC 이론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은 이해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현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로 유명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프라의 이런 태도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경과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이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세요. 이는 서로의 존중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팀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까지 모든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늘 배울 것이 많죠. 이런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더 큰 지혜와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겸손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겸손한 사람 특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된 겸손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매년 매 페이지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의 한 장을 넘기면서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덕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과정에서 겸손은 우리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도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느낀 것들입니다. 자기 자랑을 삼가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제가 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고 그때마다 저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입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역할을 열심히 했지만 진짜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성과를 이루더라도 그 공을 팀원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이 들수록 겸손함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어도 오랫동안 보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겸손하게 성과를 대하는 것은 정말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맹자라는 철학자는 겸손은 덕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좋은 성품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런 겸손이 우리가 진정한 인간성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다고 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더 큰 지혜를 추구하려는 그의 겸손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겸손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겸손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혁신의 대명사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늘 제품과 팀을 강조했어요.
위대한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며 팀이 함께 이뤄낸다는 말을 자주 했죠. 이 말은 그의 겸손한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과 말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신이 과도하게 자랑하는지 점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임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는 태도는 겸손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긴다. 몇 년 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축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팀원들이 정말 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역할을 했지만 프로젝트의 성공은 팀원들의 노력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을 더 잘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예전부터 겸손의 가치를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맹자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겸손하게 행동하면 결국 더 큰 성공과 존경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겸손이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겸손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은 그가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겸손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성공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이자 자선가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항상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겸허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운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일이었죠. 처음에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몇 가지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팀원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제 실수를 인정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성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줍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왔어요. 예를 들어, 맹자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더 성숙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를 통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회복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앨론 머스크는 현대의 혁신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항상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초기 로켓 발사가 실패했을 때도 그는 실패는 옵션이다. 여기서 배울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스페이스X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명확히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하세요. 타인의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장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몇 년 전, 그때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어요.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이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팀워크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맹자는 타인을 높이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그 존중이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어요. 서양 철학에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칸트는 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 NVC 이론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은 이해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대화가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현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로 유명해요. 그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프라의 이런 태도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들도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경과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이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세요. 이는 서로의 존중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러 부서와 협력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의 의견을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존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함께 성장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팀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까지 모든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과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늘 배울 것이 많죠.
이런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더 큰 지혜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은 큰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겸손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더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더 큰 지혜와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겸허하게 여기며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겸손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